안녕하세요. 우키라디오 우키입니다. 타투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과거에는 타투, 즉 문신은 일종의 증표나 주술적인 의미로 또는 죄인에게 새기는 낙인으로 사용되었는데요. 현대에는 개개인의 개성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가치관이나 신념을 간직하기 위해 또 수술 자국이나 흉터를 가리기 위해 등 여러 이유로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장 널리 사랑받기도 하고 타투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레즈미 타투의 의미와 이레즈미에서 자주 사용되는 소재들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레즈미는 일본어인 이레루, 스미가 합쳐진 말로 먹물을 넣는다는 뜻인데요. 그대로 풀이하자면 문신 자체를 이르는 말이지만 한국에서는 보편적으로 일본풍의 문신을 뜻합니다. 일본 민화인 우키요에를 기본으로 주변에 가쿠볼이라고 불리는 배경을 넣는 게 가장 큰 특징인데요. 소재가 되는 그림들이 전부 의미가 있거나 관련된 설화가 있어 본인이 바라는 것에 맞춰 시술을 받기도 한다고 하네요. 평생 가는 것인 만큼 신중히 의미를 알아보고 간다면 더욱더 만족스러운 시술이 되겠죠? 잉어. 잉어 도안은 여러 도안 중에서도 화려하고 컬러가 밝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성별을 가리지 않고 인기가 많은데요. 잉어 한 마리가 단독으로 그려지기도 여러 마리가 그려지기도 합니다. 이 잉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본에서 잉어는 5월 5일 축제 때 남자아이들의 출세와 건강을 기원하며 코이노보리라는 잉어 모양의 깃발을 다는데요. 아이가 어떤 환경과 어려움도 견디고 이겨내길 바라는 마음에서 장식하는 것과 같이 잉어 문신은 명예와 출세, 승급을 의미합니다. 또 잉어는 우리 전통 민화에서 단순한 물고기가 아닌 입신양명과 자손 번식을 의미하며 여러 그림에서 등장하는데요. 잉어는 재주 있고 처세를 잘하는 사람, 효의 상징으로 설화 등에서 의인화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잉어는 장수를 뜻하기도 하는데요. 잉어의 수명은 기본 20년에서 70년, 또 종에 따라 150년에서 200년까지도 살기도 해 장수의 상징으로 오랫동안 여겨져 오기도 했습니다. 문신 도안에서의 물고기는 하인, 고용인, 부하 또는 협력자 등을 뜻하는데 그 중에서도 크고 생기가 넘치는 여러 마리의 잉어 도안은 많은 협력자와 사업 번창을 의미해 약효자들이 선호하는 문신이라고도 합니다. 잉어 도안에는 연꽃이 그려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연꽃은 순결, 우아함, 평온함을 상징하는 꽃입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인 연꽃은 잉어와 함께 그려질 때 어려운 환경을 딛고 출세함, 피할 수 없는 성공을 의미한다고 해요. 자손이 없는 사람은 자손이 번창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이 성공하고 부와 명예, 장수를 상징하는 잉어. 사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시라면 잉어 도안은 어떠신가요? 용. 박력 넘치는 모습과 화려함으로 오랫동안 사랑받는 소재인 용. 용은 의미를 굳이 따질 것도 없이 신성함과 영화로움을 상징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꿈 중에서도 용꿈은 최고의 꿈으로 불립니다. 용이 승천하는 꿈이 최고이며 용을 죽이는 꿈은 어떤 고난도 통쾌히 헤쳐나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을 뜻한다고 해요. 그만큼 용은 행운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용은 상상의 동물 중 하나로 9가지 동물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낙타의 머리, 사슴의 뿔, 토끼의 눈, 소의 귀, 뱀의 몸통, 큰 고래의 배, 잉어의 비늘, 매의 발톱과 호랑이의 주먹을 가진 용은 부활과 재생의 힘, 자연의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비늘에 따라 용을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백룡, 황룡, 청룡, 흑룡이 있습니다. 백룡과 황룡은 황제와 임금을 뜻하며 청룡은 사악한 귀신을 내쫓는 벽사를, 흑룡은 비를 내리는 자연을 다스리는 신성한 힘을 뜻합니다. 중국에서의 용은 상서로운 동물로 기린, 봉황, 현무와 함께 사령 중 하나로 신격화되어 있으며 인도에서는 불법을 수호하는 사천왕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은 권력과 고귀함, 신비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용은 왕이나 위인과 같은 위대하고 훌륭한 존재로 비유되곤 합니다. 예로 왕의 얼굴을 용안, 왕의 덕을 용덕, 지위를 용위, 왕이 입는 의복을 용포라고 불러왔는데요.
용에게 인간과 국가를 보호하고 물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던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용을 그리는 방법에도 격식이 있어 왕실에서 사용하는 용 그림은 발톱이 5개인 5조룡, 민가에서는 4조룡이나 3조룡을 그렸다고 해요. 이처럼 용은 권력과 제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외에도 용문신은 출세와 부귀영화, 만사형통을 상징하며 나쁜 것들을 몰아내고 복을 불러오는 뜻으로 많은 분들이 하는 가장 인기 있는 소재인데요. 좌총용 우백호라는 말이 있듯 용을 단독으로 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호랑이를 같이 배치해 그리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합니다. 호랑이는 귀신을 쫓고 용은 복을 끌어들인다는 뜻으로 같이 그린다고 하네요. 문신은 제거 시술에 더 많은 비용과 시간, 고통이 들어가고 커버업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평생 함께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요. 신중히 생각하시고 나와 맞는 도안을 찾아 최대한 후회하지 않는, 만족할 수 있는 그림을 새기시길 바랍니다. 호랑이. 문신이 강인한 느낌을 주는 것처럼 호랑이 문신의 선호도가 가장 높을 때가 있었는데요. 호랑이 가죽이나 털로 된 물건을 지니고 있으면 재물이 들어온다거나 권세를 잡는 일이 생긴다는 속설이 있을 만큼 호랑이는 여러 형태로 오랫동안 사랑받았습니다. 호랑이는 삶에 대한 강한 욕망을 갖는 동물로 용맹함과 투쟁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일본에서 호랑이는 날쌘 움직임에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이 두드러져 악마의 화신 같은 모습으로 그려지며, 중국에서 호랑이는 풍성한 털과 강인한 체구를 강조해 험악한 모습과 기품을 풍기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호랑이는 강인함과 끈질김, 용맹함을 뜻하는 길하고 영험한 동물, 천하를 호령하는 영불로 그려져 권위와 명예를 상징합니다. 우리나라 단군 신화에도 등장할 만큼 호랑이는 우리 민족의 상징으로 옛 미술에서도 자주 그려졌는데요. 호랑이의 가죽, 발톱, 이빨, 뼈 등을 장신구로 가공해 사용하거나 호랑이 그림을 지니면 호축 삼재라 하여 3가지 재앙, 즉 수재, 풍재, 화재, 또 지병과 기근, 병으로부터 보호해준다고 믿었던 것 또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호랑이는 산신의 사자로 숭배되며 병귀나 악귀를 물리치는 상징물로도 자주 표현됩니다. 또 백수의 왕으로 불리며 옛날 무관의 의복에 수놓아지기도 했으며 잡귀를 막는 용도로 민화나 공예품 등의 호랑이를 많이 그렸다고 해요. 우리 선조들은 매년 정초가 되면 궁궐과 집의 대문, 집안 곳곳에 호랑이 그림을 붙였는데요. 이는 권위를 상징하는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출세를 바라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호랑이는 외에도 진보와 독립, 모험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호랑이 문신을 새기면 재물과 권력을 얻게 되며 위대하거나 용맹스러운 일, 권세를 잡는 일이 생기며 소망하는 사업이 잘 추진되어 명예를 얻고 대성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대업을 소망하시는 분이라면 호랑이 문신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화려하고 멋진 것뿐만 아니라 이런 긍정적인 의미가 있었다니 호랑이 문신이 다시 새롭게 보이네요. 뱀. 뱀은 이미지가 좋지 않은 만큼 긍정적인 의미 외에도 부정적인 의미가 함께 존재하는데요. 그래서인지 단독으로 그려지기보다는 다른 소재들과 함께 그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레즈미와 뱀을 같이 배치하는 경우는 일본의 야쿠자나 조직의 문신으로 유명하다고 해요.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뱀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유도한 악행을 저질렀으며 전생에 지은 죄가 많으면 다음 생에 뱀으로 한 생에 평생 바닥을 기어다니는 벌을 받게 된다는 말도 있을 만큼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와 반대로 그리스 신화에서의 뱀은 건강과 치유, 재탄생을 상징하는 신성한 동물로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에는 뱀이 감겨 있는데요. 이는 현대까지도 의학의 상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뱀은 성장하면서 허물을 벗는 동물인데요. 이것을 죽음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해석해 영원한 생명, 불사, 상과 죽음, 무한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올드스쿨이라는 타투 장르에서 뱀은 인기 있는 소재로 사용되는데요. 남성성과 공격성을 상징하기도 하며 칼과 함께 있는 뱀은 죽음, 야망, 도전, 위험, 극복 등의 진취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장르에서 뱀은 다양한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뱀이 어떤 자세로 그려지느냐에 따라서도 의미가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입을 벌리고 있는 뱀은 위협에 대응하는 모습으로 공격에 대비해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또 두 마리의 뱀이 엉켜있는 모습은 다른 사람과의 우정, 통일, 화합을 의미한다고 해요. 뱀이 고리 모양으로 꼬여 있거나 꼬리를 물고 있으면 무한을 의미하거나 삶의 끝과 시작을 연결하는 것으로 무한한 생명을 뜻합니다. 차분한 자세로 웅크리고 있거나 기어가는 모습의 뱀은 지혜와 지식, 교활함을 의미한다고 해요. 뱀은 이레즈미 장르에서는 크게 쓰이지 않는 소재이지만 다른 소재와 결합할 경우 여러 가지 의미로 조합할 수 있는 조연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또는 영악한 뱀은 이중적인 상징성을 가진 만큼 나만의 의미, 나만의 도안을 만들기에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요. 독특한 문신을 디자인하고 싶다면 뱀은 어떠실까요? 봉황. 봉황은 화려하고 아름다우며 색도 다채로운 도안으로 여러모로 사랑받는 이레즈미 소재인데요. 남녀 할 것 없이 용과 함께 많이 그려지는 도안입니다. 용과 봉황은 이레즈미에서 가장 많이 그려지는 도안으로 같이 그려질 때가 많습니다. 용과 봉황은 군왕이 갖출 모든 조건을 갖추었다 하여 군왕을 상징해 왔는데요. 두 상징의 서열을 매길 때에는 용을 상위에 두어 천자, 즉 황제의 상징으로 삼았고 봉황은 황후나 제후, 왕의 상징으로 쓰였습니다. 여성적인 의미가 강하지만 지금은 성별에 구애받지 않는 인기가 많은 소재입니다. 수컷을 봉, 암컷을 황, 암수를 같이 불러 봉황이라 부르는데요. 봉황은 앞모습은 기러기, 뒷모습은 기린, 부리는 닭, 턱은 제비, 등은 거북이를 닮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기러기는 군신의 의, 기린은 어진 성군, 닭은 밝은 날을 가져오는 것, 제비는 하늘의 뜻을 전달하는 것, 거북이는 재앙을 막고 앞날을 예견하는 것을 뜻한다고 해요. 새 중에서 가장 길고 아름다워 세중의 왕으로 불리며 고대 중국의 전설로부터 유래된 새로 어질고 현명한 성인과 함께 세상에 나타나는 새로 불려 현명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봉황의 봉자에서 바람 풍자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후세에 이르러 봉과 바람의 관계성이 만들어져 만물을 지배하는 성질의 용과는 달리 태평성대와 화합을 상징하는 환상수로 불리게 됩니다. 화합을 뜻하는 봉황은 우리나라의 대통령 휘장에도 새겨져 있는데요. 공식적인 행사 때 쓰이는 대통령 예우곡인 대통령에 대한 경례는 제목이 봉황이라고도 합니다. 봉황은 오동나무와 대나무 등과 함께 그려지기도 하는데요. 봉황은 오동나무 아래에만 깃들고 3000년에 한 번 열린다는 대나무 열매인 죽씨를 먹고 산다 전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신비로운 전설 때문인지 봉황은 만수무강과 명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화려한 모습과 왕, 황후 등을 뜻하는 봉황은 앞서 말씀드린 것 외에도 일에 대한 성취 또한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의미가 없더라도 한번 보면 시선을 빼앗기는 아름다운 도안은 그 모양만으로도 인기가 상당한 편이라고 해요. 우아하면서도 기품 있는, 그리고 화려한 도안을 원하신다면 뜻도 좋은 봉황 도안은 어떠실까요? 이레즈미 소재 의미 시리즈는 계속 이어집니다.